지난주 월요일 아침 부천 어느 공단 사장님이 직원들 월급 마련하려고 대출 상담받다가 쓰러졌습니다. 과로가 아니에요. 절망 때문이었어요. 은행에서 거절당한 순간 심장이 멎었다고 하더군요. 이게 2026년 1월 대한민국 제조업 사장님들의 진짜 현실입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 안 나는 게 일상이 된 나라, 30년 기술자가 배달 뛰는 게 당연해진 시대, 아파트 한 채가 중고차보다 싼 도시들이 속출하는 이 비정상의 연속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옆 제조업 중심지였던 부천부터 보죠. 이 동네가 왜 유명했냐면요, 위치가 정말 끝내주거든요. 서울까지 3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 접근성도 좋고 물류 돌리기엔 천혜의 입지였어요. 5년 전만 해도 골목마다 1톤 트럭들이 빼곡히 주차돼서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건물마다 임대 플래카드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폐공장 특유의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동네 전체를 뒤덮었죠. 한때 기술력으로 이름 날렸던 중소공장들도 예외 없이 문 닫았고요. 빛바랜 간판만 덩그러니 남아서 여기가 살아있던 시절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가 됐습니다. 공단 경기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땅가 보면 됩니다. 15년째 이 동네 식당 운영하시는 사장님 말씀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예전엔 점심시간만 되면 7명에서 8명씩 팀으로 와서 자리가 없어서 줄 서서 먹었대요. 근데 요즘엔 식당이 꽉 차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두 팀만 와도 고맙다고 인사할 정도죠.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건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결국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경기 체감 온도계가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안산 반월공단 상황은 더 처참해요. 원래 안산이 어떤 도시였는지 아시죠? 회사의 도시였어요. 공장 잘 돌아가니까 돈이 돌고 저녁마다 삼겹살 굽는 냄새가 골목골목 퍼졌던 곳이거든요. 2001년 개업했을 때만 해도 안산 경제의 80%에서 90%를 반월공단이 먹여 살렸대요. 연말 되면 10월부터 예약 전화 받느라 정신없을 정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형 공장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지방으로 이전했고 남은 건 쪼개진 소규모 공장뿐이에요. 한두 팀만 와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안산 인구가 최근 10만 명에서 15만 명이나 빠졌다는 통계 나왔거든요. 이게 지방 소도시 얘기가 아닙니다. 수도권 핵심 공업도시 안산 이야기예요. 이유는 너무 단순하고 잔인해요. 일할 곳이 없으니까요. 안산 반월공단 가동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물량이 줄어들면 그 밑에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 업체 대표님 말씀으로는 삼성 쪽 물량이 절대적인데 지금 40%에서 50% 정도 줄었대요. 주변 업체들 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투자하라고요? 지금 1억 투자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본전도 못 뽑아요. 그냥 버티는 거죠.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들 선택지는 딱 2개밖에 없어요. 폐업하거나 한국 떠나거나. 정부 규제는 까다롭죠. 인건비는 계속 오르죠. 사람은 구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다들 짐 싸서 베트남이나 인도로 떠나는 겁니다. 정부에서 리쇼어링 정책 펼친다고 하는데 현실을 너무 몰라요. 지금 업체들 거의 다 동남아로 나가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인건비 감당이 안 되니까요. 중소기업만 힘든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중후장대 산업도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수, 서산, 포항, 광양 이름만 들어도 웅장했던 산업도시들이 지금 연쇄 쇼크에 빠졌어요.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산업이 날아오를 때 철강과 석유화학은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 산업 양극화가 2026년의 현실이에요. 더 큰 비극은 사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1987년부터 36년간 PCB 기판만 만들어 온 베테랑 기술자분이 있어요. IMF 때도 전자산업은 괜찮았다며 자부심 가졌던 분인데 지금은 그냥 고개만 저으세요. 일감이 70% 줄었대요. 잔업 특근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고 월급이 반토막 났죠? 젊은 기술자들이 남아있냐고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기름 묻는 일 싫다고 안 오고 기존 기술자들은 공장 문 닫으니까 다 집으로 갔어요. 대리운전하러 가고 배달하러 가고 대한민국 뿌리 기술이 이렇게 끊기는 겁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대기업 공장 가동률이 올 들어 60%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공장 굴뚝에 연기 안 난다는 건 돈맥경화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출근 시간 되면 도로가 차로 꽉 막혀야 정상인데 지금 보면 도로가 뻥 뚫려 있어요. 공장을 안에서 연기도 안 나고 올 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죽었죠. 공장이 멈추니까 설비 고쳐주던 협력업체들은 직격탄 맞았고요. 배관 설비 만드는 한 업체 가봤는데 한때 80명이 북적이며 일하던 공장이 지금은 유령의 집처럼 텅 비어 있더라고요. 작년 5월 이후로 큰 수주가 한 건도 없대요. 한 건도요.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다 내보냈고 이대로 가면 폐업밖에 답이 없는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도 없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 심정이라고 하시더군요. 철강도시 포항과 광양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이 물량 쏟아내지 건설 경기는 바닥이지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포스코 현대제철 일부 공장이 잇따라 문 닫았어요. 결과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광양시 협력사 매출 급감했고 신규 채용은 25%나 줄었어요. 특히 포항시가 철강업체한테 걷는 지방세가 2년 만에 969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80% 넘게 증발했거든요. 세금이 안 거치니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포항 도심 상권 공실률이 40%에 육박해요. 건너 집이 다 빈 가게란 소리예요. 전문가들이 경고했었잖아요. 철강 석유화학 무너지면 지역 경제 전체가 붕괴한다고. 그 무서운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밑바닥에는 진짜 거대한 공포가 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산은 싼 게 비지떡이지 하면서 무시했었잖아요. 2026년인 지금 그 말은 완전히 옛날 얘기가 됐어요. 플라스틱 금형 만드는 사장님이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제 중국 없이는 공장 못 돌린다고요. 공구, 부품, 소재 공장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중국산이래요. 한 공구를 한국에서 사면 7만 원에서 8만 원 줘야 하는데 중국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15,000원이에요. 품질은요? 솔직히 차이 없대요. 아니, 어떤 건 내구성이 더 좋다고 하더군요. 더 무서운 건 배송 속도예요. 예전엔 알리나 테무에서 시키면 한두 달 걸렸잖아요. 이젠 5일이면 공장 앞까지 딱 배달돼요. 가격은 5분의 1, 품질은 비슷해. 배송은 로켓 배송. 이거 한국 제조업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20년 경력 금형기술자 사장님 장부를 슬쩍 봤는데요. 5년 전엔 월 3천만 원씩 찍던 매출이 2월 매출 30만 원이에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3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래요. 한 달 내내 일감 딱 하나 들어왔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가공비 포함해서 들어오는 가격이 우리 원자재 값보다 싸요. 견적 자체가 안 나와요. 이 사장님 몸무게가 1년 새 25kg 빠졌대요. 스트레스 때문에요. 이제 한국에서 제조업은 끝났다고 하시더군요.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 그거 다 옛날 이야기라고요.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죽습니다. 금형, 주조, 용접 같은 뿌리 산업 기술자들이 이젠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다들 폐업 신고서 내고 있거든요. 이분들 사라지면 한국의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산업도 결국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장이 멈추고 월급 봉투가 얇아지면 그 여파는 어디로 갈까요? 네, 고스란히 골목 상권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노동자들이 지갑을 닫으니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코로나 때 정부가 저금리 대출 많이 해줬잖아요.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하고 받았던 그 돈이 지금 자영업자들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됐어요. 강남에서 노래방 하던 사장님 사연인데요. 대출금만 1억 7천만 원이래요. 작년부터 원리금 상환 시작됐는데 매달 174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3개월째 연체 중이에요. 매출이 0원인 날도 수두룩하대요. 연말 특수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고요. 결국 가게 내놓고 살던 집 팔고 반지하로 이사 갔어요. 바닥이 대리석인 집에서 살다가 에어컨도 없는 반지하로 가니까 지옥이 따로 없더래요. 빚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폐업 전문 처리 업체는 1년 전보다 일이 5배나 늘었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창고 보셨어요? 폐업한 가게에서 뜯어온 냉장고, 커피 머신, 테이블이 산처럼 쌓여서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이거 보면 다 샌 거예요. 창업한 지 1년, 아니 6개월 만에 망해서 나오는 물건들이 수북하거든요. 예전엔 망하면 중고로 팔아서 빚이라도 갚았는데 이젠 중고 시장도 꽉 차서 똥값이에요. 그냥 갖다 버려야 하는 수준이래요. 권리금 4천만 원 주고 시작했던 젊은 부부의 식당. 아내분이 매일 화장실 솔질하며 꿈을 키웠지만 남은 건 6억 원의 빚뿐입니다.
더 비참한 건 을과 을의 전쟁이에요. 최저시급도 못 가져가는 편의점 사장님은 주휴수당 아끼려고 쪼개기 알바를 쓰고, 알바생들은 생계를 위해서 편의점 4-5곳을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고요. 참 씁쓸한 현실이죠. 수도권이 이러할 때 지방은 어떨까요? 이미 숨이 넘어갔습니다. 호남의 3대 도시 중 하나였던 익산, 그 중에서도 제일 번화가였던 중앙동 가보면 영화 세트장처럼 비현실적으로 조용해요. 옛날에 명동 같았다는 상인들 말씀이 이젠 전설처럼 들리거든요. 기업 떠나네, 사람 떠나고, 사람 떠나니 상권 죽고, 상권 죽으니 빈집만 늘어나는 악순환이죠. 믿기 힘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익산에 1991년에 지어진 한 아파트가 있는데 매매가가 300만 원이에요. 월세 보증금이 아니에요. 집 한 채 가격이 300만 원이라고요. 가장 비쌌을 때도 63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그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도 살 사람이 없어서 120세대 중에 90세대가 빈집입니다. 그 빈자리는 인근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이 채우고 있고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래요. 싸서 왔는데 겨울에 너무 춥고 물도 샌데요. 농촌은 더 처참합니다. 쌀값이 10년 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10년 전 20만 원 하던 쌀이 지금 15만 원이에요. 비료값, 기름값 다 올랐는데 쌀값만 떨어진 거예요. 농사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죠. 한 농민분 말씀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월급쟁이들은 매달 돈이라도 보지. 우리는 1년 농사지어 한번 결산받는데 남는 게 없으니 나쁜 마음까지 먹게 된다고요. 쌀농사 포기하고 콩 심으라고요? 배수시설도 안 된 논에 콩 심었다가 비 와서 싹 다 죽었대요. 창원의 한 유치원 건물은 이제 노치원, 어르신 유치원이 됐어요. 아이들 제잘거림 대신 지팡이랑 보행 보조기가 가득하죠. 지방은 지금 소멸을 넘어서 증발 단계에 진입했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분들 꼭 시장 와서 어묵 드시면서 민생 살리겠다 외치시잖아요. AI 산업 육성, 100조 원 펀드, 세계 선도 경제 강구, 말만 들으면 화려한 공약들이 쏟아져요. 하지만 전문가들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런 백화점식 나열 공약으로는 죽어가는 제조업 절대 못 살린다는 거죠.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는데 어떻게가 빠져 있어요. 제조업 공동화가 코앞인데 구체적인 해법 없이 AI니 신산업이니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죠. 비탄감이요? 그것도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산업 구조 개혁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정치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망가졌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솔직히 고백하고 뼈를 깎는 구조 개혁 시작해야 해요. 좀비 기업 정리하고 새로운 산업 들어올 자리 만들어줘야죠. 지금처럼 좀비를 연명하게 두는 건 환자한테 진통제만 놔주면서 죽음 기다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오늘 보신 이 모든 풍경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부천에 멈춰선 금형공장부터 여수에 식어버린 굴뚝, 강남에 폐업한 노래방, 그리고 익산에 300만 원짜리 빈 아파트까지, 이 모든 비극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연결돼 있죠. 제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없으면 자영업 죽고, 결국 지방과 국가 전체가 소멸하는 죽음의 고리입니다. 현장 사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야 하냐고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닫힌 문들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시대는 역사책 속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월급 주기도 힘들다는 사장님들의 절규, 일자리 잃고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가장들의 한숨이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서늘한 공포가 느껴지는 2026년의 밤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라는 불씨가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그리고 주변에서 보고 들으신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세요.